네, 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했거나 또는 사고를 목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전운전을 결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나를 변하게 하는 아찔했던 순간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제보자는 강원도 미시령 요금소 앞입니다. 속도를 지금 조금씩 줄이며 차량을 정차하고 있는 그때 뒤에서 오던 버스 한 대가 제보자 차량 앞으로 밀고 들어와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충격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어머니랑 할머니랑 타고 계셨는데 돈 좀 빨리 꺼내고 엑셀 좀만 더 가까이 붙었으면 이제 좀 무섭더라고요. 이 내리막길이 계속 있다 보니까. 자, 당시 현장 사진인데요. 버스가 정차해 있던 1톤 트럭 화물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이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면 버스가 들어오면서 사고가 난 뒤에도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데요. 그래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시흥입니다. 제보자는 출근하는 길인데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도 그때 이게 무슨 일인가요? 마주오던 직진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앞에 전방에 그 1톤 화물차가 좌회전을 켜고 있어가지고 하얀 수용차가 직진으로 나오는 차를 발견해서 이미 늦었죠. 제보자는 곧바로 사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괜찮았나요? 운전자는 뭐 크게 다치진 않았으니까 다행스럽게 사고 직후에 내려서 사태 수습을 하고 저가 잘못한 거죠. 사실 그래요? 저기서 전방 지시를 잘 해서 서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보자 차량의 신호는 직진 신호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보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서행하면서 맞은편의 차량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그럼요. 여기는 중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는 단풍놀이를 갔다가 귀가하는 길인데요. 다른 차량에 맞춰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 그때 화물 트럭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앞에 있던 차량들을 추돌합니다. 제보자는 가까스로 사고를 면했는데요.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어땠나요? 추돌한 분들은 다 이제 바로 차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사고가 트럭에 꽤 계시던 났네요. 분만 조금 중태신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애 둘이 뒤에서 자고 있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 네, 자칫하면 제보자도 큰일 날 뻔한 이번 사고는 총 7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트럭 운전자의 상태가 심각해서 헬기로 병원까지 보송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사고 원인을 화물 트럭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 조심하셔야죠. 이번 제보자의 사고는 지역 신문에도 났었다고 하는데요. 사진만 봐도 아찔해 보이는데 사고가 심하게 났었나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거구나. 처음 당해봤으니까 저도. 그날의 사고는 경상북도 김천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하는 길입니다. 교차로를 지나서 달리고 있는 그때 아이고. 맞은편에서 유턴하는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게 무슨 파노라마 같이 갑자기 길이 촥촥 가까이 다가오는데 손 쓸 시간도 없고 노랗죠. 앞에 오는 차가 빤히 보였을 텐데요. 자기도 아침 출근에 좀 바빴다 하더라고요. 원인이 뭘까요? 신호는 분명 직진 신호가 맞습니다. 예.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시도한 승합차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신호를 지키셨어야죠. 이번 제보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네요. 헬멧을 써본 이 뭐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범상치 않은데요. 우리는 오토바이 사랑하는 부부 매니아거든요. 20년 넘게 오토바이를 타는 진짜 그날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주말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일주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푼다는 부부. 사고가 일어난 날은 오토바이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안전하게 끝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아이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린 차량이 부부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 뒷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쓰러졌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행히 안 넘어졌어요. 예, 안 넘어지셨네요. 놀랬죠.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랑이 그나마 중심을 잘 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예상치 않게 이게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그 차량이. 그래가지고 네, 예고도 없이 들이받았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 차량 운전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요. 뭐 보험회사 무조건 와가지고 보험회사 뭐. 불러서 예. 보험 처리하면 된대요. 이른 차로를 끝차선으로 다니다 그러는데 이게 끝차선도 진짜 다니다 보면 아찔할 때가 많아요. 아하, 부부가 애지중지 타고 다니던 고가의 오토바이는 수리를 맡겼지만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서 올해 안에는 다시 타기 힘들 것 같다고요. 이륜차 교통사고가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무려 2.7배나 높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서울 종로 한복판을 주행 중인 제보자입니다. 차로 변경을 한 뒤 달리고 있는데 왼쪽에 차량 한 대가 이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제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듭니다. 그 뒤로 차량 옆을 바짝 붙어가며 가다서다를 반복하는데요. 저 사고 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가. 그 뒤로도 계속해서 검은색 차량은 제보자 차량 뒤를 따라오면서 위협 운전을 이어가는데요. 어이, 저 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멈춰서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인데요. 차량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먼저 보내는 제보자. 그렇게 검은 차량이 지나가고 잘 가는가 싶더니 저 앞으로 다시 그 차량이 지금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음료수 병이네요. 참 안 좋은 행동인데요. 정말 깜짝 놀랐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정도로 잘못한 게 뭔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차에서 음료수병이 날아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처음 검은 차량을 도로에서 마주쳤을 때를 찾았는데요. 빨간 원안의 차량을 지나는 제보자. 조금 위험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제보자 차량을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운전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행동이죠. 제보자는 평택에서 안성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큰 교차로 앞두고 소행 중인데 이게 뭡니까? 매연인가요? 갑자기 매연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차니까 조금 나오다 말겠거니 했는데 근데 이 조금이 아니네요. 심각해 보이는데 앞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앞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속도를 줄여가면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기는 했는데 좀 늦었죠 그게. 아하. 차 정비는 진짜 제때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전번보다도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가며 멈춰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해외 영상입니다. 앞서 정차하는 차량에 맞춰 속도를 줄여 멈춰서는데요. 그런데 그때 차량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자가 무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런데 정말 다행이네요. 차량 보니 뒤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갑자기 움직인 와이퍼에 놀랐습니다. 그래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또 한번 차량에 올라타는데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걸까요? 차량 안을 유심히 쳐다보던 고양이 슬금슬금 다가오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그냥 비키라고 하지.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여기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앞에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 같은데요. 실패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버스를 들이받고 옆차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 버스에 부딪히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기사는 그런 다행히 크게는 안 나가지고 운전기사가 조금 놀랐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그런 사고를 하나 당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오는 중간에 그걸 봐서 아주 더 내가 가슴이 더 벌렁벌렁 떨렸어요. 사고 원인은 흰색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버스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한 겁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차로 변경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다음 제보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교차로에서 화물트럭 한 대가 휘청거리다 전복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제보자가 사고 차량 근처로 다가갑니다. 운전자가 걱정되는데요. 운전자분을 확인해 보니까 대화도 되시고 근데 몸을 이렇게 못 움직이실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사고를 났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원 안을 자세히 보시면 3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하는 트럭의 뒷부분을 직진하는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건데요. 정해진 차로를 지키는 것이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는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기는 건천휴게소입니다. 제보자는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길이었는데 앞에 보이는 아주머니 뒤로 지금 주차 차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아이고, 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정작 당사자이신 분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덤덤하게 그렇게 가셨어요. 그 운전자분께서 아마 사이드미러만 보시고 안전운전의 주차장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항상 좌우 앞뒤를 모두 살피며 주차해야 경미한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는 제보자는 영화에서나 불법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멈췄는데요. 바로 옆으로 막아서는 경찰차. 그런데도 도심 난폭 운전자는 잘 빠져나갑니다. 경찰차가 끈질기게 쫓아가고 난폭 운전자는 차로와 다른 차량들을 무시한 채 도로를 위험천만하게 활보합니다. 아이고 잡았다. 나도 뒤에서 막으면 되겠다 하고 뒤에 딱 막았는데 이 차가 그냥 경찰차를 치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래서 저거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셨나요? 대하검찰청 앞에 남노상에 난폭 운전 차량이 있다는 걸 신고했습니다. 그 난폭 차량으로 인해서 양쪽에 이제 교통이 정체가 돼 있던 상황이었고요. 선량한 시민으로 해서 사고에 또 예상이 닿고 해서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도주로 가감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난폭 운전자는 다름 아닌 사법연수원생이라고 합니다. 난폭 운전의 원인은 아직도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될 난폭 운전 위험합니다. 핸들을 움직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과 순간의 감정으로 운전하기엔 도로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도